2011년도 100분 토론에서 가계부채 천조를 토론하면서 집값 폭락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2000조 가까이 상승합니다. 가계부채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게임과 같습니다. 원하는 게임머니입니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게임머니는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사라지면 원화도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국가부채는 상환의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가 존속하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국가부채가 사라지는 시기는 바로 국가가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2011년도 집값 폭락론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화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로 집값이 폭락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집값이 하락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2000년대부터 집값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 이유는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본원 통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2022년부터 발생합니다. 본원 통화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본원 통화는 감소했지만 애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미는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화량의 대부분은 예금입니다. 예금이 창조가 되려면 대출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본원 통화 감소에도 애미는 증가합니다. 은행들은 대출해줄 재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2022년 은행들의 유동성 커버리지 LCR 비율은 100% 미만이 됩니다. 국민은행은 91.63%까지 하락합니다. LCR 비율은 기본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은행들은 자산은 많지만 다른 기업과 달리 고유동성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해야 합니다. 2024년 배당을 하기 위해서 신종자본증권까지 발행합니다. 은행들은 바젤 3 규제로 대출해줄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은행들이 대출해줄 돈이 없다 보니 정부가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재원은 MBS와 도시주택기금입니다. 2023년부터 정부기금 대출을 늘리면서 주택도시기금은 급감합니다. 이를 늘리기 위해서 청약저축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립니다. 국민연금을 늘리는 것도 부동산 대출 때문입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대출 채권을 주금공이 매입합니다. 이를 유동화해서 채권을 만듭니다. 이것이 MBS입니다. 이 MBS를 매입하는 1순위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근 대출을 줄인 이유는 집값 상승이 아니라 대출해줄 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재정적자는 83조입니다. 이는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해도 받아줄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이를 외평채라고 합니다.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면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원화로 교환합니다. 원화로 교환하게 되면 본원 통화는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화는 대부분 외환으로 공급됩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2000년대 급등한 이유는 외환 보유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과 2022년 외환 보유액은 급락합니다. 이때 집값은 하락합니다. 2023년 이후 집값이 상승한 원인은 정부 대출에 있습니다. 민간에서 사용할 돈을 부동산에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거래에 사용되어야 할 돈을 부동산 대출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기 침체의 원인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외환 보유액과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지 않으면 집값 상승은 제한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감소할 위기에 있습니다. 첫째,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해외로 자본은 유출이 됩니다. 외환 보유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둘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하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할 경우 자본은 유출이 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벌어오는 달러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2022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 적자는 확대됩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내 부동산 역시 폭락합니다. 2023년 초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무역 수지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 국내 유동성도 개선이 되면서 부동산도 차츰 안정이 됩니다. 만약 국제유가가 2023년까지 고공행진을 했다면 우리나라 집값은 계속해서 급락했을 것입니다. 유가가 급락한 것이 우리나라를 살립니다. 2022년에는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석탄 가격까지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98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은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2018년부터 정체되어 있습니다. 2018년 35,500불에서 2023년 36,200불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2018년보다 원화 기준으로 임금은 올랐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그대로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소득 변화 없이 집값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달러 환율을 5%씩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1인당 GDP는 2018년 3,9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20% 상승합니다. 환율이 20%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무조건 폭락합니다.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부과 역시 부동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외환 보유액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악화 역시 부동산을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유동성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달러의 중요성을 깨닫고 외환 보유액은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도한 유동성을 만들었고 국내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게 됩니다. 2022년부터 본원 통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계가 높은 지표는 ME입니다. 현재 ME가 증가는 하지만 본원 통화가 증가하지 않으면 ME 증가율은 낮아질 것입니다. 70년 동안 부동산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통화량 감소에도 분양가는 폭등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금자리 하나는 필요합니다. 집값 상승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집은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집을 매입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는 당분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을 매입하실 분이라면 2022년처럼 국제유가가 폭등했을 때 집을 매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2022년 11월 집값이 급락했을 때 집을 매입해야 하는 이유를 적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집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집은 역세권 등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치가 좋지 않으면 집을 팔 때 쉽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집값이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급락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다만 2022년처럼 국제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집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폭락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정부는 소득 증가 없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